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새들이 조금씩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은 이제 홍콩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사실 저희 이제 중국 마감을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본토를 주로 투자하고 홍콩은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한국에서 중국 시장, 홍콩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아무래도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홍콩 그 금리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가 연동되고 한편으로는 경기는 중국의 경기가 반영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 같은 경우는 서양 외국인들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또 우리 중국인들도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층이 제한되다 보니까 큰 손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느낌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들고, 또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저는 홍콩 증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시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콩 전문가시니까 홍콩 주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거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이죠.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홍콩보다는. 같은 종목들인데 사실 보면 HSCE에 있는 종목들이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시장이나 동일한 보시는데, 중국을 투자할 때 이제 세 개 지역으로 크게 세 개 군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하나는 ADR,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미 그거는 소멸했다고 보셔야죠. 우리가 했을 때 국가나 이제 그걸 빼고 우리가 보면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권 계좌에서 올려려는 마켓. 그쵸. 그럼 홍콩과 온쇼 중국 마켓, 상해 신천이겠죠. 그다음에 중국으로 접근하려면 우선 스타커넥트로 들어가셔야 되고, 선후강통. 그래서 선후강통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QF로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CIBM이라고 차이나 인터뱅크 다이렉트 코넥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좀 적어요. 폐쇄적인 시장이죠. 외부적인 충격에 덜 늦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아니면은 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신호가 있었을 때 그게 늦게 반응을 하고 그 시장대로 움직이는 게 있고, 홍콩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 변동이 있다거나 하면 H 지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A 지수는 중국 시장에 따라서 조금 상반되고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홍콩은 중국의 부속 이제 도시고, 그 안에서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활동을 중국에서 영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자금이 그거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홍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중국에 있는 자금들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하기 위해서 직접 중국에서는 자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홍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국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뭐 금리가 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홍콩 증시는 일단 급락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본토는 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덤덤한 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둘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되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같이 움직였죠. 사실 이게 홍콩, 저희도 이제 예전에 홍콩을 가서 이제 방송도 찍고 했지만 홍콩이 예전의 홍콩이 아니다라는 느낌.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반환되고 나서부터 좀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 정부는 그러면 홍콩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은 백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제가 가진 이론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근무하는 데가 홍콩 거래소에 있는 빌딩인데, 거기에 스타벅스에 과거 10년 전으로 보면 백인들이 절반 정도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봤을 때, 그 건물에서는 지금 거의 99%가 근데 홍콩인이 아닌 이제 본토어를, 국경어를, 그러니까 만다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중국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센트럴 그쪽 거리를 막 돌아다녀도 그렇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의 아시아 퍼시픽의 본사로서 아니면 요직을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본사 이제 MD, 매니징 다이렉터 중에 한 명이, 부인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외국인이 아니면 부인의 영국인의 네. 부인이 아버지가 너무 아파. 사실 그런 들이 있거든요. 예. 못 가면 그러면 세상에 홍콩이 너무 싫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파서 혹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봉쇄 때문에 못 못 나가면 갔다든가 그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떠나겠죠. 근데 떠나는데 이분들의 요직은 얼마나 요직이냐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자체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호주로 이전한다거나 자기 판단했을 때 자유로운 국가들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본사에 있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요직이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 홍콩에 대한 입지가 그 글로벌 기업 안에서 줄어드는 거 하나.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홍콩에서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면 보안법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 이렇게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나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새로운 자리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홍콩에서 살면 홍콩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다만 우리가 저도 미국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총을 맞으면 진짜 어디서 길거리에서 총을 생각이 쏠 것 달라질 같은 수 있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홍콩을 바라볼 때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영국에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아니면 30살에 진짜 일을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홍콩에 자리가 있었을 때 안 오게 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가 안 좋아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혹시 비즈니스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 인플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그 인플로우 들어온 사람들은 아시아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한 아시아인,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아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중국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 홍콩의 공립학교 있고 그다음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홍콩에서 대부분 근무하시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애들 국제학교로 국제학교로 가겠죠. 네.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비싼 학교다 보니까 자격이 대부분 박사님들도 있어요. 마스터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석사를 갖고 계시고 그분들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보다 약간은 조금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더 자유롭고 중국 정부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 교육에 대한 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서양 분들인 거죠. 서양 분들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서양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떠나시게 되죠. 아,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채워야 되죠. 왜냐면 학생 숫자는 계속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영어를 하는 동양 분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자랐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면 그게 교육의 그 지식의 전달은 당연히 똑같은데 다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아직까지 대단한 나라가 저는 미국도 뭐 교육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거기서 빌 게이츠가 나왔고 그렇죠. 예, 거기서 우리 마이클 조던.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요지도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봉쇄 정책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홍콩에 사는 분들, 외국인들까지도 다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 실제 제가 이제 중국 마감하면서도 기사로 수시로 봤던 게 외국인 현지 주재원들이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 봉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떠난다. 이 부분들이 그때는 사실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고 그리고 다시 유화책을 펼쳐가지고 좀 중국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서양인들 투자했던 중국으로 들어왔던 서양인들 나갔던 서양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쉽지 않죠. 예.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이상 다만 돈을 벌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근데 자녀가 없는 싱글이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면 워낙에 세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전후로 결국은 중국이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많이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고 결국은 미국 추종하는 나라들
중국 추종하는 나라들 이렇게 양극화돼 가지고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홍콩이라는 나라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첨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한번 터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피격을 당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좀 이제 아무래도 G2기도 하고 요즘 사이가 뜨뜻미지근하니까 이런 큰 이벤트들이 과연 중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니면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외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미중 관계거든요. 그렇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 대선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사실 주말에 트럼프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제 의견은 너무 분명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새들이 조금씩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우호를 맺고 있는 우방 국가들 중에 연결고리 중에 약한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가 장사를 하려고 시작하면, 지금 미국만을 따지고 미국이 교역을 하면 중국은 고립될 수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교역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다만 그 양이 줄어들 뿐인 거지. 근데 미국은 중국을 약간의 고립시키기, 디커플링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 중에 제가 호주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호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죠? 네네. 연결고리 중에 제일 약한 국가가 호주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큰 국가고, 철광석 아니면 리오틴토, BHP 빌리튼 이런 데서 나오는 수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랍스타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그때가 트럼프였죠.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중국이 싫어해서 바뀌었지만 그때 그거를 진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나는 같이 하겠다라고 따른 게 스캇 모리슨이었죠. 호주 총리. 호주 총리. 전 호주 총리입니다. 전 호주 총리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고리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할 거고, 그래서 사실 중국 부총재도 갔었죠. 호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보 발전된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 분명하게도 대만에 대해서 나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서 장사를 할 거예요. 중국과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 틈새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그 틈새를 사용하겠죠.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였죠.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타서 시진핑은 사절단을 데리고 우르르 가가지고 MOU를 쭉쭉쭉쭉 맺어서 지금 두 나라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아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와 중국은 아삼육. 그리고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로서 중동 밑에 있는 국가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발전된 아부다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우리가 예멘 이런 데 빼고요. 그런 데 빼고 그런 국가들과도 협조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든 정권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정권, 이제 저희는 한 번씩 다 정권을 겪어봤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다음 정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내용을 봤을 때는 보면은 저도 바이든 대통령 때도 중국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해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투자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사우디를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실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산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이제 서양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USTR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뭐 전기차, 태양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고, 이게 이제 벌써 다음 달에 바로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많이 뉴스로 말씀드렸죠. EU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이제 기존 관세 10% 더하면 50% 가까이 관세를 더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뭐 이거 역시 이제 11월 달 투표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 관련돼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보면은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뉴스를 봤는데, 네. 네, 요겁니다. 세계, 중국,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그 경제적인 협력, 네. 이런 것들을 맺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지난번에 상무님께서 오셨을 때 사우디가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자국의 그 발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사우디에 대해서 한번 또 최근 사실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융 아니면은 실제 투자 그리고 사우디 증시 타다울이랑 홍콩 증시가 교차 상장을 서로 MOU를 맺을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협력 관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을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비전이라고 써 있고 밑에 사우디 말 아랍어가 써 있죠. 비전 2030입니다. 빈살만의 비전 2030 플랜, 네네. 2016년에 계약. 그리고 중간에 PIF라고 있죠. Public Investment Fund,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 비전 2030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가장 큰 기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 그렇죠. 그리고 진코는 당연히 뭐 솔라 에너지 중국 기업이고요. 태양광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2030 계획 안에 PIF가 그걸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군대에다 손을 많이 대고 있어요. 여기서 사진 나온 건 이게 솔라 에너지인 거고 탈석유, 비석유 중심의 GDP 기여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 산업 일부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저도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그 전에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시진핑이 미국과 소원해진 관계를 타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을 국빈으로 방문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절단을 데리고 갔죠. 그렇죠. 연초에 거기서 맺은 MOU 숫자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MOU를 맺고 나서 실제 결실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장 그 결실 중에 하나가 금융 쪽에 자산운용업 중에서 저희가 론칭한 사우디아라비아 ETF. 1 빌리언으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론칭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한화는 1조 3천억. 그러면 1조 3천억짜리 ETF라는 거는 사실 규모가 론칭 굉장히 때부터 크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거죠. 그렇게 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디 가운데 찍혔던 국부 펀드 그리고 이 정부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는 론칭하고 나서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근데 오일의 중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작년 11월에 론칭하고 한 6개월 정도 그 증시가 올라서 4월 달 때까지는 한 이어 투 데이로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지수가 15%면 그렇죠. 적지 않게 오른 거네요. 근데 그 이후로 유가가 문제가 있으면서 아니면 유가의 공급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다시 오르기 있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디 증시를 바라봤을 때는 비전 2030에 의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우디가 하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하는 개혁들이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개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회 개혁 중에 여성의 권익 보장,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제 참여, 여성 평등, 히잡을 쓰지 않고 운전을 허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저는 응원하고 싶은 빈살만 왕세자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 빈살만이 지금 39. 그 사우디 국가의 국민들의 인구 분포를 보면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 미만이 거의 70% 이상으로 굉장히 젊은 국가래요. 70% 굉장히 그 과반수가 젊은 국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인구 그 디모그래픽 측면에서 성장 가치가 크잖아요. 그쵸. 저희가 보면 개발도상국을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다른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빈살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대요. 그래서 빈살만이 원하는 그 비전 2030 사회개혁, 정치개혁, 그 다음에 금융개혁, 그 다음에 증시개혁 여러 가지 다 개혁을 통해 가지고 비석유 부문 GDP를 높여서 사우디를 가장 잘 사는 나라, 진보된 나라로 만들겠다가 2030년까지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어느 정도 측면에서. 네. 그리고 만약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증시에도 거기서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네.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최근에 이제 중국 본토에도 그 제가 기사를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지수, 타다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됐는데
줄 상한가, 뭐 이틀 연속, 여긴 중국은 10%가 상한가로 이제 돼 있을 테니까, 이틀 연속 급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뉴스를 보셨나요? 그거 저희가 같이 그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홍콩에 상장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ETF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지금 어제 그저께 중국 심천하고 상해에서 동시 상장했거든요. 근데 심천에서 상장한 회사가 남방자산운용, 그러면 CSOP의 모회사고요. 모회사, 네네. 그리고 상해에서 상장한 회사가 화타이 파인브리지 자산운용인데, 화태증권, 화타이 증권은 거기 조인트 벤처예요. 그쵸. 화타이 증권은 사실 남방자산운용의 모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룹 계열 계열에서? 회사들이 동시에 상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ETF가 상한가에 팔린다. 원래 지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10% 비싸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과거에 6개월, 4개월 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케이 225가 상장됐을 때 그때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그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 ETF라는 건 펀드니까 물량이 한계가 있고 좀 비싼 가격이라도 사놓고 있으면 그거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그렇죠. 그런 시각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비싼 값을 지금 주고 사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괜찮다. 그리고 거기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희소성 어디서 생기냐면 사실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하는 건 제한이 있잖아요. 그쵸. 쿼터가. 예. 그러니까 요 펀드의 ETF의 쿼터가 딱 정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그걸 맞추는데도 그걸 못 맞추고 지수대로 못 맞추고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또 부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잖아요. 보이네요. 그건 예. 뭐냐면 중국 내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 자산이 아닌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자국 증시도 투자하고 싶지만 해외 투자에도 분명히 니즈가 있을 텐데 사실 상당히 많이 막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홍콩도 이제 투자하는데 제약이 좀 있고 해외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투자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거기 그런 것들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또 ETF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열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게 결국은 중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 중국 증시 100% 몰빵하면은 다 같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예, 해외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건데라는 생각도 들어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같은 것들이 중국 증선에서 승인된 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혹시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심천에서 어떤 자산운용사가 올리고 싶겠죠, 당연히. 또 비슷한 거기서 그 돈은 들어갈 것이니까 그쵸. 수요는 있을 거니까. 근데 승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ETF가 전격적으로 승인되고 론칭이 됐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는 그리고 두 간의 협력 관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다양한 조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중국, 홍콩, 사우디까지 해서 지금 상무님 이거 CSOP 이재충 상무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말이죠. 이제 각도기님 모시고 각도기님과 함께 홍콩 그리고 이제 선전을 가가지고 중국과 홍콩의 그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방송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도기님 최근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부동산도 좀 봐야겠다. 1선 도시 선정 가봤으니까 이제는 2선 도시, 3선 도시도 가서 그 지역은 또 어떤가? 실제 1선 도시만 잘 되고 나머지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겠다라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각도기님과 모시고 그때도 이제 이재춘 상무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믿는데 예, 다음은 그래서 각도기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항저우를 가고 싶다. 항저우에 알리바바도 있고 2선 도시니까 1선 도시와 또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다음에는 한번 또 저희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중국 본토 뭐 항저우 아니면 다른 모종의 도시를에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네. 다만 저 알리바바 IR 그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요. 예, 그거 중국 대기업의 IR들은 제 생각에 서비스 정신이 별로 없다라고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저도 이제 현지 가서 듣긴 했는데 네. 알리바바 저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또 그래도 열심히 또 루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에 한번 또 좋은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